얘들아, 오늘 우리나라와 가까운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 즉 어디지? 중국, 일본, 러시아지. 그 나라의 지형적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여기서 말하는 지형이 뭐야? 어? 밑에 보면 나와 있지. 지형이란 땅의 모양을 말한다. 결국 땅의 모양이지. 그런데 거기서 보면 땅의 높낮이, 화산 활동이나 기후 등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산, 평야, 호수, 섬, 강, 바다 등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 그 자체를 지형이라고 하지. 먼저 우리가 글을 보면서 중국, 러시아 지형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자, 중국. 혹시 중국 가본 친구 있어요? 선생님 갔다 왔다 했지. 그래, 중국은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면, 자, 여기서 중국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중국. 여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지역이 있어. 어디야? 그래, 티베트 공원이 나와. 티베트 공원. 티베트 공원은 해발고도, 해발고도, 높이를 나타내는 거지. 바닷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이. 전체적으로 4,500m가 된대.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들은 고산병에 시달리기가 쉽다고 하지. 그리고 여기서는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 몇 미터인 줄 알아? 대략 8,848m래. 그래서 정리해보면 중국은 먼저 여기서 티베트 고원이 있고 여기에 에베레스트 산이 존재한다. 그리고 티베트 고원 같은 경우는 4,500m 정도 되기 때문에 바로 고산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곳만 있을까? 아니지. 결국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호수도 있어. 호수. 넓은 강도 있지? 양쯔강도 있고 또 이렇게 황하강도 있어. 황하강도 있고.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자링호라는 호수도 있지.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그래 한 가지 더 호수도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여기서 보면 자, 사방이 온통 모래벌판인 곳 어디지? 그렇지, 바로 사막이 되겠지. 사막이라는 곳이 존재하고 또 이 사막의 북쪽에는 무엇이 존재한다 그랬지? 초원이 뭐야? 그렇지, 풀이 넓게 펼쳐진 곳, 바로 초원도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자, 여기 봐보면, 자, 쭉 읽어보면 넓은 강을 이루며 유유히 흘러갑니다. 한참을 지나가다가 강이 폭이 좁아져 서로 먼저 가겠다고 야단이다. 쭉 방향을 돌려 황해로 향합니다. 이쪽은 온통 평야래. 평야. 황해가 어디야? 바로 우리의 서해안 쪽을 의미하는 거야. 이쪽 같은 경우에는 평야가 많다. 평야. 그리고 이제 바다를 항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는 봐봐, 모든 자연 지형이 다 있지. 우리나라에는 없는 사막. 우리나라에는 사막 없지. 초원 있어? 초원 없지. 또 고산지대도 이렇게 있다. 그리고 혹시 뭐 장가게나 이런 데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높은 산에서 협곡 이러한 것도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하지. 자, 여기 보면 뭐 네이멍구 초원, 네이멍구 지역의 초원, 또 이렇게 사막도 이렇게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폭포가 존재하기도 하다. 자, 그럼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볼까? 러시아 쭉 읽어보면 러시아, 우리는 러시아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지만 배로도 갈 수 있어. 배를 타고 가면 블라디보스토크를 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갈 수 있어. 이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넘어갈 수 있거든. 여기 보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쭉 기차를 타고 넘어가면 모스크바에 도착을 할 수 있어. 이 모스크바에 도착을 하기 전까지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를 만날 수 있다? 바이칼 호수. 이게 바로 바이칼호야, 바이칼호.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보면 대표적으로 러시아에는 바로 바이칼 호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여기 보면 자 우랄 산맥이라는 데가 있어. 어디 있냐면 위치는 바로 여기야. 여기. 그래서 러시아에는 우랄 산맥도 있다. 우랄 산맥도 존재하고 어때? 굉장히 추운 나라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영하 기온이 영하의 평균이 아니라 겨울이 되면 67도까지 떨어지기도 한대. 영하 67도. 어마어마하게 추운 나라지. 잘 알고 있겠지만 자 러시아는 뭐 이 정도로만 하고 우리 넘어가 보면 하나 더. 러시아에는 시베리아 이렇게 시베리아 굉장히 추운 지역인 시베리아가 있다. 라는 것도 좀 알면 되겠고 다음 일본으로 넘어왔네요. 일본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죠. 일단 어떤 나라죠? 그렇죠. 섬나라죠. 일본은 섬나라죠. 그리고 그래 화산의 활동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이 일어나서 지진도 자주 일어나는 그런 나라지. 그리고 굉장히 산이 많아. 왜 산이 많을까? 그렇지.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산이 많아. 그래서 화산 활동과 관련된 곳 결국 또 뭐가 많이 있지? 온천. 그래. 온천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일본에서 사막 볼 수 있어 없어? 일본에서는 볼 수 없지. 그래서 정리해 보면 중국, 러시아에는 산이 높은 곳이 많아. 그리고 춥지? 사막, 초원, 평야, 호수 등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 중국, 러시아는 굉장히 넓잖아. 하지만 일본은 어때? 일본은 그렇게 넓진 않지. 우리나라야 1.5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하지만 총 크게 일본 같은 경우는 1, 2, 3, 4 총 4개의 섬으로 되어 있어. 그만 섬나라지. 그래서 그 밖에도 수많은 섬이 있고 전국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이고 화산이 많다. 이렇게 다시 한번 봐보면 이렇게 중국 정리된 거, 러시아, 일본.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 하지만 이렇게 지진이 많다라는 그러한 것도 있고 오늘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기 전까지 오늘 이 교과서에 있는 부분 공부하고 선생님이 정리했던 부분이 있지? 이 부분을 공책에 그대로 한번 적어가지고 오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여기 나와 있는 지형을 실제로 영상으로도 봐보고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VR 기기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안녕.